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2부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이 검색이 되고요.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이 검색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152포인트대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36분 지났는데 36분 동안 거의 지수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지금 2150선 위아래로 오후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 2152, 저점은 2143, 박스권에 그대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324억 원 개인만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이 667억 원, 외국인 650억 원 매도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제는 기관 전주체가 매도했다면 오늘은 투신만 매도하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오히려 소폭씩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737까지 올라왔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급등세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시 저점 찍고 바로 상승 반전을 했고요.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봐도 거래소보다는 훨씬 양호하네요. 외국인이 784억 원이나 사주고요. 기관이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78억 원 매도까지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개인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이 쌓입니다. 621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였고요. 특히나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113억 원이나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약달러입니다. 1132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2원 10전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전일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좀 반등세를 많이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기업 실사 지수의 상승 그리고 옐런 전 의장의 그 긍정적인 어떤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에 대한 불안 부분을 갖고 갈 필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의 악재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런 분위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경동나비안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경동나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가스보일러 시장에 대한 본격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인구의 75% 이상이 어떤 뭐 전기가 없는 뭐 시골에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제 발전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보일러에 대한 그 석탄화력, 원자력, 풍력 같은 이런 그 보일러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은 석탄화력 발전이 당분간은 이제 그 가스보일러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질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결론적으로 중국은 러시아 가스가 공급되는 2019년부터 이 가스보일러 시장에 대한 또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대기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중국 정부가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을 이 석탄 보일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시기가 이 경동대비행과 겹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크게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반기 기대주로서 경동나비엔을 오늘 주가 상승과 함께 매수를 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태성 이사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해당 부품은 애플의 아이폰에 지금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지난 3분기, 4분기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폰의 판매 부진도 있고요. 또 아이폰의 하이비전 시스템 부품이 이제 앞으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의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됐죠. 아이폰 신형 제품 3개 중에 이제 2 부품에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제품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지금 가장 부각받는 바로 핸드폰 부품주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파트론이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시피 아이폰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 또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이비전 시스템의 새로운 산업부인 이 3D 센싱 부분 또한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5,000원 조금은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굉장히 짧게 9,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목표가를 길게 잡아드렸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닌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제 4G에서 5G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뭐 갤럭시 시리즈도 물론 흥행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사안이 있고, 또 아이폰 또한 이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동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 U 플러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LG U 플러스 이제 많이들 아시죠? 이제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뭐 CJ 헬로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또 CJ 헬로를 인수하면서 또 IPTV, 기존의 IPTV 가입자 수의 더 시장 점유율이 넓혀진 상황에 또 넷플릭스에 공격적으로 지금 접근한 상황이 앞으로 실적을 호전적으로 더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즉 시장의 조정이 심하면 심할수록 경기 방어주들은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좋은 호재, 좋은 실적 그리고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좀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LG U+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전 고점 영역대인 18,000원까지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유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손절선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만은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드렸죠. 단기적인 파동보다는 이 기업 또한 중장기 성향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이제 5G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LG U+ 모두 이제 모바일, 즉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5G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 또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G 관련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많이들 아시다시피 KMW, RFHIC, 뭐 LG U+ 이런 기업들을 좀 생각하시겠지만, 다산 네트워크스 또한 이 5G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이번 차에 다시 한번 기대를 좀 받아보기를 기대하면서 다산 네트워크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다산 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 또한 미국에서 5G 관련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두 군데에서 모두 5G 관련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거 권유드리고, 목표가는 8,000원을 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목표가 잡아드리지만 만약에 보유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 전 저점이죠. 이제 전 저점 6,2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보티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냈고 오늘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이제 정부 정책에 맞는 지금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산업을 조금 더 키우겠다, 로봇 산업에 이제 집중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타 다른 로봇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를 가지고 온 이유는, 대다수의 로봇 관련주들은 반복 작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관절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는 스마트형 로봇이라고 하죠. 물건을 뭐 접수를 해주고 길을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스마트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보티즈는 또 유아용, 아동용 로봇을 만드는데, 이 유아용, 아동용 로봇, 키즈 로봇은 아이들에게 한글이라든지 이 알파벳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로봇인데 최근에 이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의 실적 성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어제 이제 큰 시세가 나오고 비록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6,000원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신규 주임을 좀 감안해서 목표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26,000원을 좀 제시드리지만 만약에 보유를 했을 때 18,000원이라고 하는 어제 이제 시세가 나오는 시가죠. 1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현금화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명성 TNS입니다. 제가 로보티즈 못지않게 자주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명성 TNS인데 2차전지 분리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단순 테마성을 넘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1차원적으로 예전엔 마스크가 좀 잘 팔렸고 뭐 공기청정기가 잘 팔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소차라든지 또 LNG 또 LPG 가스에 대한 관심, 뭐 경동나비엔처럼 또 콘덴싱에 대한 관심, 이렇게 좀 이
관여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전기차 쪽에도 수급은 한 번은 꼭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지금 쉬어가고 있는 여러 많은 기업들 중에 명성 TNS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2만 원이 넘는 2만 원 부근의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목표가를 2만 5천 원 좀 높게 잡아드렸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18,000원, 손절선 굉장히 짧습니다. 18,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5종목 모두 전반적으로 손절선을 굉장히 지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지수의 변곡중 상태에서 여기서 더 다시 갈 거냐 혹은 조정을 받고 갈 거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5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성 TNS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짧은 손절 라인은 꼭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연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LG U+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뚜렷하게 이제 숨은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안정성이 있는 방어주 성격을 좀 하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LG U+인데 사실 통신주가 시장에 이렇게 재미가 없는 종목으로 뭐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5G는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5G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형 통신 3타 중에 LG U+ 일단 탑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점유율 쪽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CJ 헬로 인수하면서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LG U+ 같은 경우에는 CJ 헬로 쪽, 그리고 이제 그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분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좀 합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SK 브로드밴드랑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방통위랑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마케팅 비용이 어쨌든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U+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그 넷플릭스 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셋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20, 30대 층에서는 확실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뭐 그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넷플릭스는 사실 뭐 한 번 가입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 세대가 넘어갈수록 어쨌든 통신사의 그 요금 체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 물론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적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LG U+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기관 쪽 지속적으로 좀 수급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요 가격대에서는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사실 엔터 3사 쪽에서 뭐 노이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딱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안적인 성격으로도 JYP 엔터는 좀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고, 풍부한 그 후속 라인업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타 뭐 SM이랑 JYP랑
YG랑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터주 탑픽으로 JYP 엔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박진영 씨가 그 예전부터 그 아이돌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투자했었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효과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가는 2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아이리버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30대 이상 이제 나이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이리버 하면은 사실 MP3 그 플레이어 기업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최근 움직임, 그러니까 작년부터 흐름만 놓고 보면은 컨텐츠 기업으로의 확실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MP3 자체가 그 휴대폰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휴대폰 다운로드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스트리밍 자체가 많이 뭐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기 자체보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이제 뭐 음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주요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리버 지분 투자가 들어간 SK텔레콤 쪽에 콘텐츠 확장 전략의 중요한 위치를 아이리버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아이리버 얘기하면서 이제 뭐 멜론도 기억을 많이 하시겠죠. 최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30 이상 된 뭐 투자자라면 멜론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 원래는 SK텔레콤 011 휴대폰과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늘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SK텔레콤이 조금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이제 그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카카오가 사가면서 카카오 폼으로 들어간 부분들인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상당히 뼈 아플 정도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을 텐데, 뭐 매각 가격이나 지금 뭐 카카오가 이전에 앞전에 이제 인수해간 가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었다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대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음원 콘텐츠가 상당히 좀 주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니랑 그다음에 네이버 클로바를 쓰고 있는데, 딱히 그 인공지능 스피커랑 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플레이하는 정도의 수준이 가장 이제 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SK텔레콤은 당연히 SK 브로드밴드 쪽에 이제 누구 스피커에 탑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음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아이리버 쪽이 그거를 이제 담당할 가능성이 뭐 담당을 하고 있고, 이걸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K-팝 아티스트 쪽의 동반 성장을 구가하는 이 MD 사업, 이게 정말로 꽤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리버가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뭐 종목, 그 신보 나올 때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주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뭐 SM이랑 그다음에 JYP 쪽 그 MD 사업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SM 쪽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쪽에 대한 포션이 상당히 좀 성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팬층이 상당히 좀 두터운 그런 부분들이 그 MD 쪽 매출을 증가시킨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콘서트 회당 이 MD 판매가 그 콘서트에서 전체 콘서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콘서트에서 주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다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을 유통하는 그런 이제 MD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리 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PG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최근에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신영증권에서 그 미세먼지 특집이라고 해서 각 섹터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피킹을 해서 한 사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피킹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SPG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SPG 자체는 AC/DC 모터 그러니까 여러 품종의 한 1,500개 정도의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언급이 된 거는 BLDC 모터인데 이게 이제 저소음이다 보니까 일반 공기청정기나 이쪽 뭐 가습기 뭐 이런 이제 모터가 들어가는 가정용 모터에 상당히 좀 많이 쓰인다라는 그런 이제 요였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은 BLDC 모터는 한 10%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BLDC가 미세먼지 관련된 뭐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SPG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신영증권에서 분석 보고서 나왔을 때 미세먼지 쪽에 대한 코멘트가 붙었었지 사실 작년에 그 증권사에서 SPG를 그 분석해서 내놓을 때는 다 4차선업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제목 타이틀을 잡고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1월이랑 3월달 뭐 연초에 이제 4차 산업, 한참 4차 산업 테마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뭐 제목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로봇 관련된 이슈들 아무래도 이제 뭐 로봇을 이제 뭐 만드는 그런 부분들 또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로 쓰일 때 그 모터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다로 이제 좀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뭐 정부 정책에 힘을 입어서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잡고 접근해 보는 게 괜찮지 않나 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 일단은 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21선 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중 항공회담 그 결과 발표 수혜가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자체도 1분기 때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분기 때가 실적이 되게 좋았고 그 이후로 실적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슈들로 인해 실적이 안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1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LCC 최선호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김태성 이사는 명성 TNS 오늘 뭐 추천을 또 해주시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흐름 어땠나요? 네, 일단 명성 TNS 뭐 매수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며칠 동안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어제였죠. 뭐 지난주 미국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일 큰 폭으로 좀 낙폭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하고 크게 좀 괴리가 없는 상황이니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어제 그리고
3개월물이 2년물, 10년물을 이제 좀 금리를 거꾸로 이제 역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미국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독일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PMI라고 하는 제조업 지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도 상황이 안 좋은데 유럽 또한 PMI 지수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우리 시장 또한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성 TS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를 좀 높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성 TS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목표가 오늘 제시드린 25,000원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선 굉장히 짧게 다시 한번 18,000원 제시드리니 손절선 꼭 지켜주시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성 TNS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괜찮아 보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또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다산네트워크스 좀 결국은 쉬어가는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최근에 시장 가는 기업이 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간다기보다는 좀 이 발빠르게 순환매가 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저는 역발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다산네트워크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산네트워크스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G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보유를 하신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다산네트워크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목표가는 조금 제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높게 잡아드렸죠. 8,000원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6,2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네트워크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 연결합니다. 웹캐시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은 웹캐시 흐름은 좀 좋진 않았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매수 전에도 이제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좀 눌림목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주가에 대한 그 움직임은 크게 뭐 바뀐 거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내용에 바뀐 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오늘 갭, 어제 이제 만들어진 갭 메꾸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는 5일선, 10일선 올라타면 다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에는 SPG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BLDC 모터나 그 ACDC 모터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종목이 충분히 탄력성 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은 장중에 한 3%대까지 차익 실현 이제 이건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윗골이 달고 단기간 8,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그거를 5일선에서 다 받아서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종목은 SPG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SPG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을 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장 전에 그래도 이 적정으로 좀 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가 거의 마이너스 15% 이상 더 하락하는 가격에서 좀 시작을 했고, 장중에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조금
조금 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았던 건 이제 최근에는 유가의 가격이 굉장히 변동폭이 커서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었지만 작년 한 해를 통틀어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유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이제 매출액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뒤에서 남는 마진율, 즉 영업이익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두 번째, 또 이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 중에서 리스 비율, 즉 비행기를 대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리스가 많다라고 한다는 건 즉 리스에서 빌린 비행기를 다시 돌려줄 때 보수를 해야 되는 돈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최근에 보잉 737기를 도입할 만큼 이 항공기를 순환시키는 즉 이제 예전 거는 좀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보수 비용으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도 실적이 그리 좋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장기간 또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지금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주들 또 항공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도 그 안에서 경쟁 심리로 인해서 가격들이 좀 많이 다운된 상황입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실적이 발빠르게 회복될 만한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오늘부터 조금은 더 긴 기간 동안 하방 압력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특징주 아시아나항공 가져왔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김영철 스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제가 특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로봇 특징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장에도 한 11% 정도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재밌는 게 어쨌든 연초에 시작을 해서 한 3월까지 정도의 좋은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연초에 정부에서도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그 신성장에 대한 코멘트들이 이어지고 그와 관련된 뭐 정책이나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같은 뭐 계절성 아닌 계절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오늘이 이제 이틀째니까 내일 한 번 더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내일은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특징주로는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외에는 딱히 뭐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또 로봇이라는 신성장이 좀 관심이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0번님의 드림텍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6,700원에 비중은 15%. 김태성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드림텍은 새롭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드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바로 이제 무선 심전도 체크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전도라는 이 기기가 이 주가를 13,000원, 15,000원 이상 유지시킬 만큼 잘 팔릴 거냐, 그것은 저는 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드림텍이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이 하락 여파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한 날 이 드림텍처럼 첫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기업은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이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자칫 생각한 것보다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으니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좀 속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에 신규 상장한 드림텍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갈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성파인텍이고요. 8331번님께서 2020원에 비중은 2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BTS 관련된 종목으로도 뭐 언급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SB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거기에 이제 투자했고 거기가 이제 빅히트에다 투자를 했는데 지분은 다 매각을 한 거로 되어 있어서 뭐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는 언급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테마가 엮여 있는데 본업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매력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쪽으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6976번님의 레고캠 바이오 종목이고요. 매수가 57,000원에 비중은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그래도 좀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제약바이오의 가파른 하락세였거든요. 또 가파른 하락세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슈들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발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뭐 레고캠바이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과 내일 모레의 움직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레고캠바이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매수하신 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표적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중항체 혹은 표적 항암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죠. 또 그중에서 신규 상장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들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역시나 이번 달 말에 있는 미국의 암학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학회라는 이 모멘텀이 만약에 발표가 됐고 시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레고캠바이오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5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이 레고캠바이오의 주가가 깨져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량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레고캠바이오 일단 수급의 공백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강력하게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무슨 일인지 지난주부터 약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력하게 지금 매수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여기서 밀릴 경우에는 투매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셨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57,000원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가벼운 비중만큼만 62,000원, 65,000원 목표가를 잡아가 보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5만 원이라는 그 가격대를 꼭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N이라는 종목 5975번님께서 7,120원에 비중 10%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사실 NCN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하고 왜냐하면 웬만한 상장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 아니면은 종목명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 뭔가 했더니 예전에 이제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일단은 그 사명 변경을 한 거로 나오네요. 일단 넥스트칩 솔루션에서 넥스트칩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NCN으로 이제 기업을 바꾼 건데 사실 그 사명 변경 자주 하는 기업들은 자주 하는 기업 중에 썩
좋은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업의 색깔을 남겨놓고 성능 변경을 좀 더 이제 뭐 부르기 쉽게나 아니면은 좀 기술하기 편하게 뭐 CJ ENM 같이 특수기호 빼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회사 나름에서는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뭐 기업의 연속성이나 아니면은 사업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뭐 성능 변경 전에 작년 11월 달 뭐 그때는 주가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굳이 이 기업을 뭐 오래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비중이 뭐 1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도 굳이 이 기업을 보유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N 매도 포지션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종목은 백광소재고요. 7575번님께서 3,020원에 비중은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달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백광소재는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보다는 일단 남북경협주에 엮여서 그동안에 굉장히 진폭이 컸던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최근에 이 남북경협 이슈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고평가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이라고 하고 있는 이 테마와 엮여 있고 또 이 테마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뭐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로 이제 어긋나는 언밸런스들이 좀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핵화 뭐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의하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 오래 걸린 와중에 이 경협주들은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광소재 뭐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빠지면 굉장히 좀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을 좀 잡아드리면 2,7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전량 현금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옆으로 횡보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이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매수가 기준으로 5%, 10%, 15%의 지금 목표가를 두고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매수가에서 좀 탈출하는 전략을 좀 짜서 현금화를 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조금은 더 성장성 혹은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백광소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광소재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9196번님께서 웨이브 일렉트로 매수가는 29,320원에 비중이 높네요. 90% 거의 뭐 전량을 여기 가지고 계신 건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29,000원이면은 작년 6월 달에 일단은 뭐 그 가격대 3만원 위쪽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위쪽에서 더 매수를 하시고 나서 아래쪽에서 뭐 평단을 낮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비중이 90%인데 29,000원대 평단이면 저 위에서 이제 뭐 매수를 많이 하신 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5G 관련된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 종목은 못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덜하고 실질적으로 5G 관련된 수혜가 크게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쉽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29,000원인데 사실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그 절반 가지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쪽에서 좀 수익을 내면서 이쪽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 일렉트로까지 와봤고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현대제철 64,000원에 비중 절반 8730번님의 문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김승선 기사님? 일단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요. 또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분위기하고 좀 다른 뉘앙스로 이제 대답을 드려서 의아해하실 텐데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유 의견을 드렸다 해서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오를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이 현대제철을 비중을 좀 줄이시긴 줄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 줄이시기에는 지금 현재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하반기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일단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제철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52,000원, 55,000원 가격대에 가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펠리세이드라든지 소나타에 대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제철, 현대제철의 기업의 주가는 좀 오르는 그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뭐 제철 관련 기업들이 좀 비수기인 반면에 그래도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오를 수 있으니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두 번째 모멘텀은 일단 우리나라 국내 건설 시장은 조금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지금 해외 플랜트 쪽에 계속해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또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움직이기에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또 현대제철, 이 제철, 철강 관련 기업들이 경기 민감지에 속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보유를 해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52,000원에서 55,000원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아쉽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라도 비중을 절반 정도 이상은 꼭 줄이시면서 가벼운 비중만 더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이제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150선은 지금 사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2150선을 좀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로 변동폭 굉장히 적고요. 박스권에서 답답한 지금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152포인트 뚫질 못하고 있는 모습 50포인트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그냥 흔들리고 있는 모습만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변동 상황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은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1,508억 원대까지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393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이 1,102억 원 현재 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투신 지금 금융투자가 오늘 종일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100억 원대, 200억 원대가 들어오다가 지금 장 후반에 전환이 됐네요. 186억 원 지금 매도 잡히고요. 투신은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97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기금만 205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지금 매수로 연기금만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만 지금 상승 전환을 살짝 한 모습인데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하락하고 있긴 한데 낙폭이 오늘 종이 크진 않았고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미리 지금 자율공시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초 충격은 생각보다 좀 적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신차 효과가 지금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12만 원대 무너졌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2.78%나 빠집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특히나 LG생활건강이 종일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현재도 2.82%나 올라가면서 142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37.03포인트, 9.82포인트 상승합니다. 1.35% 올라가고요. 거래소와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29부터 거의 쉼없이 737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과 코스닥의 오늘 지수는 조금 다르게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807억 원대로 사줍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매수 전환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65억 원 소폭 매도인데 이 가운데에서 금융투자와 투시는 165억 원, 49억 원씩 각각 팔고 연기금은 136억 원 순매수해주면서 일단 시장 지수를 받쳐줍니다. 개인은 652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종일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다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좀 아쉽네요.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좀 어려운데 거래소 쪽에 셀트리온도 오늘 좀 빠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3%나 조정이 나옵니다. 신라젠도 0.74% 하락. 하지만 CJENM부터 포스코캠텍 올라가고요. 특히나 바이로메드가 5%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포스코캠텍이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지금 줄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롱티슈지만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펄어비스 역시 16만 원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양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코스닥 급등했지만 체감의 오늘 상승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일단 오늘 수급의 공백이 지금 상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 개인만이 지금 홀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지수를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 유형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유형이 좀 나왔죠. 뭐냐면 바로 시총 1위와 2위 종목들, 즉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후반부 주자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억지로 좀 버텨줬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세 혹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탄탄해서 지수를 이제 버텼다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로 지금 지수가 방어를 좀 한 모양새를 지금 띄다 보니까 일단 내일과 내일모레 우리가 추가적인 지수의 흐름을 참고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건 삼성전자가 이제 먼저 실토를 했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먼저 좀 실토를 한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오늘 이 아쉬움이 내일과 내일 모레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철 스타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거래소 시장 앞서도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위아래 변동폭 작은 상황에서 거래량 없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하긴 했지만 어제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추세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쪽은 그래도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좀 빠르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쉬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딱히 지금 신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쪽에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쪽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앤 클로의 김태성 이사,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8%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2150선은 무너졌네요. 2148.8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1.32%나 급등하면서 736.8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80전 하락하면서 1133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강보 또 혼조의 모습을 보였고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미쳤죠.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은 빠지고 있고요. 일본은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강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였습니다. 근데 막판 동시호가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매수해주면서 기관만 매도하는 형국의 모습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관 중에서는 항상 연기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연기금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개인들만 시장에서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보가 올바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지만 시장의 재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대응은 약간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들 막판에 매수해서요. 400억 현물 매수합니다. 비차익에서 1000억을 매수하네요. 프로그램 매수가 완전히 엄청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매도로 추려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190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연기금이 샀지만 금액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연기금도 현재의 위치에서 상당히 방향성을 좀 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는 미국장이 가장 핵심인데요.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S&P, 다우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스캔들에 대한 면죄부가 시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충돌을 했고 그래서 시장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과거에 트럼프 스캔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트럼프 스캔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나왔어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면죄부가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거 하나 알겠죠. 만약에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그동안 시장이 버텼던 거에 대한 것이 다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재료는 소멸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월봉 차트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3거래일 남았죠. 이번 주에 3거래일 남았는데 월봉이 그대로 일목균형파상으로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이 월봉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냐의 싸움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좀 더 길어져서 지난번 양봉 2개의 절반 이상 메워주면 거의 헤드앤숄더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황에 보시면
지금 후행 스팬이요. 약간 들어오다 말았어요. 근데 이평선 보신 분 입장에서는 지난번 요 시점 언제죠? 3월 11일 날 양봉을 세워줘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도지는 의미를 좀 가질 거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밑에 121선, 201선, 61선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야 라고 아마 이평선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열에 7번 정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에서는 3거래일안을 잘 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2거래일 남았죠. 왜 그러냐면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현재의 종가를 과거 26개 앞에다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거기다 표시할 때 이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좁히고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깨트리고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캔들은 양운환으로 진입할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 3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로 지났으니 2거래일 동안의 모습이 아주 중요할 거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거기서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싸움을 벌이고요. 그 안에 5, 6% 정도 올려서 쭉 뻗어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미끄러질 거다. 결국 매도와 매수의 균형이 깨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고요. 만약 그것이 깨진다면 결국 어저께 트럼프 면제부와 싸웠던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GDP도 작년 대비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또 실업수당도 4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고용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 비농업 부분에서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는 상태에서 정말 미국을 끌어올릴 재료가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슈와 연결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면요. 자넷 옐런이요. FRB 전 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드 커브. 자,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아닌 금리 인하 신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될 거라고는 보지만 시간차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의 방향성은 바뀌겠죠. 근데 옐런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죠. 분명한 것은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주가는 급락을 하거나 경기 침체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호는 맞을 거예요. 근데 옐런 입장에서는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 말고 금리 인하로 시장을 대응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린스펀이 시장을 대응할 때 금리 가지고 시장 조절을 했어요. 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를 인하하고 지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죠. 아니면 지표가 나빠졌을 때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밋밋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또 한번 빠지죠. 그때는 미리 지표가 좋아질 걸 알고 기다렸다가 지표가 나와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아마도 옐런 의장은 아마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신호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FRB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금리 인상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인하 쪽으로 가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지금 FRB는 중국과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걸 좀 보면서 가지 않을까. 결국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려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잽을 여러 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이 누적돼서 KO를 당하죠.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지표가 나빠지거나 경기가 약한 상태에서의 잽을 계속 맞다 보면 금리 인하가 어설프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충격을 더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이 적절한 시기에 이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이걸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금리 인하는 아직 안 했죠. 그러나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가 시도가 걸린다면 ECB에서도 그 영향이 올 거고요. 또 ECB가 뭔가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 미국도 움직일 거다. 그럼 이걸 시차로 계산했을 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중국과 무역 분쟁 속에서 일어난 현재의 경기 둔화라고 판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합의점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실제로 6월 정도도 지금 답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 거의 1년 이상 누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요. 1년 동안 서프라임 모기지 괜찮다
견디자 하다가 결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까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그게 아마 일드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옐런의 처방은 맞은 것 같은데 시장에 있는 제롬 파월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은요, 지금 60일선에서 하방 경주지석 싸움이 벌써 이틀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음봉이었죠. 그다음 오늘 아래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 지점 3월 11일이죠. 아까 미국하고도 거의 같은 위치인데 그 자리에서 60일선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60일선 지지력 테스트인데 이거를 시장에서 믿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믿지 말자라는 이유를 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양을 한번 들어오면요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최소 하단선까지는 갑니다. 거기서 방향을 선회하든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이끌죠? 외국인이 거의 이끕니다. 거기에 기관이 받쳐주는 형국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외국인들이 1조하고 그 다음에 한 8천억 들어줬을 때 시장을 움직였던 누군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를 시장에 해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 수급의 부재가 첫 번째 이슈처럼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장기화됐을 때 결국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5월하고 8월이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는 좀 더 수급이 나빠지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다시 선회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양원을 붕괴할 거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제가 아까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죠. 이 차트가 뭐죠? 아까 우리나라 다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엑스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죠. 한 번 먼저 들어왔고 올라가 다시 맞아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2, 3일 안에 만약에 쭉 밀려버리게 되면 미국은 결국 양운으로 진입할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양운으로 진입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가 시장의 핫 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마도 제가 이 시장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이 맞을 것 같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 1월 4일날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 되돌렸습니다. 근데 많이 양은 밑으로 오면 절반 넘게 되돌리게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와 매도가 균형이 서서히 깨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가 꼭 시장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중국의 월봉이 약간 수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면 시장 대응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